이상한 치정 누아르, 검은 머리는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어그리 섹시한 영화가 어그리하고 불호일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하니 섹시 쪽부터 짚어볼까요? 일단 그림이 굉장히 예쁩니다. 60년대 서울의 암흑가를 보여주는 흑백 화면이 마치 클래식 프렌치 무비, 소위 불란서 영화를 연상시킵니다. 특히 스틸컷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깡패들이 문신하고 사시미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고요. 프란츠 누아르의 갱스터처럼 정장에 넥타이, 중절모, 선글라스까지 쓰고 댄디한 패션을 자랑하며 잭나이프와 총이 등장해요. 스스로를 갱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른 섹시의 진실을 보여주는 문정숙 선생님이 얼굴에 칼자국을 검은 머리로 가리고는 지우산을 쓰고 서울의 서창가 골목을 떠도는 장면이 최고요. 60년대 유흥문화에 빠진 대학생들의 혼돈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피크닉 장면도 인상적입니다. 다음은 독특한 스토리와 소재,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의 가치관과 모순입니다. 이 영화 마약 중독자 조직원이 검제 조직의 보스 회장의 아내를 강간하고는 조직의 룰을 들먹이며 돈을 뜯어낸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이 조직의 룰이 말이죠. 다른 조직원의 여자와 조직원이 통간을 하면 강간을 당한 경우라도 여자 얼굴을 망가뜨린 후 통간한 조직원과 학대받으며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 남자를 떠날 수도 없고 여자가 도망가도 찾아내 처벌합니다. 범죄 조직의 계율은 사회 속 강간혼이라는 관습과 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죠. 예전엔 여자와 결혼만 하면 남자는 강간죄가 면제됐습니다. 여자들도 피해자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사회에서 강간범과 억지로 결혼을 했습니다. 강간혼은 가정폭력으로 이어지죠. 여하튼 회장 아내의 비밀을 알아낸 조직원들이 그녀를 조직의 룰대로 처단합니다. 약쟁이는 회장의 전처 연씨를 데리고 살며 매춘을 시켜 자신의 마약값을 모르게 하죠. 이렇게 칼자국이 있는 얼굴을 검은 머리로 가른 창녀 연실이라는 한국 영화의 전후무한 캐릭터와 그를 둘러싼 범죄 치정한 액션 영화가 만들어진 거죠. 실제로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창녀의 이야기를 이만희 감독이 듣고 모티브로 해서 각본까지 쓰고 탄생시킨 영화라니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픈 건 말이죠. 60년대 영화 속 성범죄를 통해 여자를 성노예로 만들어 돈을 버는 약쟁이와 성범죄 피해자를 이 약쟁이의 성노예가 되게 만든 조직원들을 보고 있는데요. 여성을 성노예로 만들어 돈을 번 2020년대의 사이버 성범죄자들과 그리 돈을 벌게 해준 고객들이 떠오르더란 말이죠. 강간호는 줄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이 나아지고 있는 겁니까? 이 영화의 정말 재미있는 부분은 시대를 앞서도 너무 앞선 입체적인 캐릭터들과 그들이 얽히고 설키며 끌어내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일단 이 영화의 히로인, 얼굴에 칼자국만큼이나 사연도 깊은 여주인공 연실은 더러운 창녀 또는 파무파탈이 아니라 비운의 여주인공이자 칼빵을 가린 검머리조차 아름다워 보이는 마성의 매력녀로 묘사됩니다. 매춘굴에서 몸을 팔아도 왠지 창녀의 옷을 입은 순교자 같은 묘한 여자죠. 이 모든 악의 근원인 회장에게 당신은 원망하지 않지만 당신이 선택한 악을 증오한다 라고 말하는, 저는 왜 연실 보면서 성소속 논란의 주인공 창녀 출신 예수의 애제자 마리아 막달레나가 떠오르는 걸까요? 우수에 찬 검은 눈의 미녀배우, 어른 섹시의 고갱이 문정숙 선생님이 아니면 절대 소화할 수 없는 캐릭터랄까요? 문 선생님은 이 영화의 OST 주제가까지 부르십니다. 이 영화의 서부남주 택시 운전사는 사창가 손님에게 연실이 맞고 있을 때 말로 하지 왜 여자를 때리니? 라며 창 옆에는 쓰레기를 패주며 등장합니다. 사창가의 손님으로 시작해 그녀의 얼굴을 고쳐주고 그녀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사람까지 죽여가며 깽단 속으로 쳐들어가며 구해주는 츤데레 순정 쾌남인데요. 심지어 자칭 교생남이에요. 상당히 시대를 앞선 매력캐입니다. 역을 맡은 이대호 배우님만이
60년대 배우들의 쪼가 없이 경상도 사투리를 섞은 매우 현대적이고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여주는 것도 감상 포인트입니다. 이 택시 운전사의 여동생은 더욱 혁신적인 캐릭터인데요. 소위 고급 바걸로 요즘으로 치면 템프로 호스테스예요. 내가 먹여 살릴 테니 일 나가지 말라는 오빠에게 가족도 남이고 넌 결혼하면 네 가정에 충실해야 하니 흙수저에 누리는 자기 앞가림은 알아서 하기로 하자는 장차 화류계에서 대성할 그야말로 당찬 캐릭터입니다. 대학생 남자친구에게 빠걸이랑 연애나 하는 대학생인 너 따위를 가족한테 소개해줄 수 없다며 토이보이로 깔끔히 분류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새로 나가는 바가 다름 아닌 회장님의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바죠. 한편 회장의 조직원들은 회장이 전처에 대한 동정 때문에 조직 운영이 수월하고 심장이 약해졌다고 믿으며 여자를 죽여 조직을 유지하고자 그녀를 쫓고 약쟁이는 약쟁이대로 여자를 통해 돈을 끝까지 울고 내려 사라진 여자를 쫓습니다. 근데 아까 그 호스테스 여동생의 토이보이 있죠? 걔는 놀려고 대학을 간 모양인지 유흥비 마련을 위해 회장님 조직원들 밑에서 알바 중인데요. 그 알바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걸로 알고 했긴 했지만 약쟁이를 위해 도망친 연실을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얽히고 설키는 스토리 구성 재미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부터는 찐 스포일러 들어갑니다. 영화를 긴장하고 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서 바로 HD로 복원된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유튜브 링크 고정 댓글에 걸어놨으니 얼른 가서 보고 오십시오. 이 아사리판의 끝판왕 캐릭터는 단연 연실의 전남편 회장님인데요. 자신이 만들어온 조직과 조직의 계율을 어길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연실의 부하들에게 처벌받는 걸 막지도 못하고 고뇌합니다. 이 회장님 참 특이하신 게 무슨 조직 깡패 두목이 자기를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유머가 있어요. 유머한테 인간이 얼마나 극악하면 지 섹시까지 해코지를 하냐면서 야단 맞고 사십니다. 전쟁통에 모든 것을 잃은 귀한 집 자식이 그 전쟁과들을 먹이고 입혀 범죄 조직을 만들어 암흑가의 회장님으로 자수성가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대갓집 도련님 뭐 그런 느낌인데요. 회장님의 결정장애의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불치병까지 걸리셨지 뭡니까? 겨우겨우 햄릿성 결정장애를 극복한 불치병 걸린 도련님. 아니 회장님. 이 회장님은 약쟁이를 불에 태워 죽이고 여자를 구하고 그녀를 처음 만난 곳으로 데려가서 밤새 사죄와 사랑 고백을 하고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그 방식이 신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갱 조직의 해체 선언과 함께 악의 조직과 악의 계율을 만들고 지키지도 못한 자신을 처단하라 명령합니다. 그래놓고 처단하려고 덤비는 갱들 자기 손으로 다 죽이죠. 그러다 갑자기 나타난 살아 돌아온 약쟁이에게 등에 칼이 찔려 죽습니다. 이 약쟁이 불사조임? 뭐 악의 불사조 약쟁이도 택시 운전사 손에 결국 죽고 회장은 택시 운전사에게 그녀는 널 사랑한다. 하지만 자신도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전해달라며 죽습니다. 손 놓고 이 지랄을 구경하던 남은 깽단원들은 회장의 죽음을 소녀의 죽음이라 명명합니다. 네, 사랑하다 죽는 순정마초 깡패 불치병 햄릿 캐릭터입니다. 숨이 다 차네요. 정말 흔치 않은 3D 입체 캐릭터죠. 다 제쳐놓고 자기가 만든 악의 세계와 룰의 모순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처단하고 악의 조직을 해체하는 캐릭터는 영화에도 거의 없지만 영화밖에는 더욱 없으니까요. 아시겠지만 나쁜 세상을 만든 어른들은 제 아무리 사랑에 빠져도 불치병에 걸려도 절대 자신의 죄를 인정도 책임도 지지 않죠. 이 영화 알고 보니 환타지 영화였나요? 세속가 예고. 영화 건물에는 섹시가 있으면 어글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60년대에 만든 영화라 일부 배우들의 연기나 대사가 당시 영화 특유의 심파조가 있어서 이런 바이비의 항마력이 약하신 분들은 너무 나구린데? 하고 바로 이 영화를
그저 꺼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당대 액션 스타 장동민 님만 등장하시면 신파조 대사와 연기가 장렬합니다. 좀 짜증나더라고요. 당시 이런 게 소위 명령기 명대사였겠죠? 장 선생님이 등장하실 때 회장님 역입니다. 나오는 배경음악까지 정말 지목입니다. 음악 감독님이 신파조 연기와 톤을 맞추셔 하신 건지 장 선생님 파트는 자막 설정, 무음 시청 추천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이 영화가 매력적인 수상 영화이지만 무결점, 타임레스, 띵작까지는 아니니까요. 여하튼 이 영화 당대에도 큰 성공은 못 거두고 잊혀졌었답니다. 여하튼 암흑과 입체적인 인간 군상을 통해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60년대 한국의 사회상, 성과 사랑에 대한 가치 기준의 변화와 혼돈, 희망을 슬쩍 던지는 레알 그림 예쁜 누아르 치정 액션물, 전 꽤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친 각본을 쓰고 영화로 만든 이만희 감독님, 정말 시대를 앞선 감성과 인간에 대한 고찰을 가진 불어난 천재 아닙니까? 당시 최고의 여배우들이 나이와 사회의 시선을 무시하고 그를 사랑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싶었어요. 특히 여성에 대한 시대를 앞선 묘한 감독님의 가치관, 이보다 섹시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 이상한 영화에 정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제 채널의 배너 사진이 눈치채셨나요? 이 영화의 스틸컷이에요.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국영화 자료원에서 무료 HD로 복원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셨어요. 영화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는 얘기죠. 링크 고정 댓글에 걸어놓겠습니다. 다음에는 키치 감성으로 휘막은 무빙 같은 드라마, 그 속에서 보이는 추억의 띵작 프란체스카의 향기. 제가 프란체스카를 추억하듯 MZ들이 반드시 훗날에 추억하게 될 드라마, 2024년에 방영된 TV 드라마 중 최고는 아니어도 제 개인적인 최애임에는 분명한 드라마, 가족 개그. 단작품이 인터셉트 하지 않는 한 돌아오겠습니다.